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강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기주식 취득 후에 이익 소각하는 사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마침 참고할 만한 판례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 사안은 내용이 복잡하기도 하고 중요한 사안이기도 해서 2회에 걸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관계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교환 계약이 하나 있고요. 두 회사의 주식을 서로 이렇게 교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주식 매매 계약이라고 제가 제목에 썼는데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입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회사가 매매로 취득하기 때문에 주식 매매 계약이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사가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과세당국은 이 일련의 행위를 어떤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로 보고 과세를 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법원은 그 과세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과세 처분을 취소했고 납세자가 승리한 사건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과세 사실관계랑 과세 처분이랑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배우자 증여 후 그 주식을 자기 주식 취득해서 소각하는 그 사례와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고 그 점에서 사실관계를 그 흐름에 따라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등장인물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 원고가 바로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고 과세당국이 판단하고 과세 처분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원고라고 그렇게 불리고요. 쟁점이 되고 있는 회사의 그 사내 이사였고, 그리고 원고의 아들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서로 주식을 교환을 했기 때문에 두 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원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원고의 아들은 그 A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명이 등장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주식 교환 계약이 있는데 주식 교환 계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교환 계약은 두 개의 회사의 주식을 교환하기 때문에 회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A 회사의 발행 주식 9만 주. 이제 이게 자기 주식 취득의 대상이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A 회사에 9만 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아들이 보유하고 있는 B 회사의 발행 주식이 약 23만 주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개의 주식은 시가가 별도로 판결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가치의 시가를 가진 주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9만 주에 대응하는 B 회사의 주식이 23만 주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 회사와 B 회사, A 회사의 주식은 원고가 가지고 있었고 B 회사의 주식은 원고의 아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 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교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환 계약은 사실 매매 계약인데 그 대가를 다른 주식으로 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으로 보고 매매에 따른 과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A 회사의 주식은 아들이 가지게 되고 B 회사의 주식은 그 아버지인 원고가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교환 계약의 결과 아들이 가지게 된 A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그 주식을 이제 A 회사가 자기 주식 취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환 계약 당시의 시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시가로 넘기게 된다면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아들은 그 양도세 없이 A 회사의 자기 주식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 교환 계약의 의미이자 핵심이었겠죠. A 회사는 이제 교환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A 회사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 전부가 참석했다고 하는데 주주가 누구 있는지 보면 원고의 아들이 당연히 주주였겠죠. 교환 계약을 통해서 A 회사의 주식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원고는 교환 계약을 통해서 아들에게 A 회사의 주식을 준 이후에도 남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주주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땡땡 관광 주식회사라고 이제 그 또 주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관계회사, 계열회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12만 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습니다. 12만 주인데 그 원고의 아들이 가진 주식 A 회사의 주식은 교환 계약으로 받은 9만 주가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 9만 주를 자기 주식 취득으로 넘기고 또 자기 주식 취득할 결의가 된 주식의 여유가 3만 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 회사는 원고의 아들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자기 주식 취득을 하고요. 9만 주였죠. 그리고 땡땡 관광회사 사이에
또 약 3만 주 가까운 2만 9천 얼마니까 3만 주 가까운 주식을 또 취득하는 자기주식 취득 계약을 체결해서 결론적으로 12만 주를 결의를 했는데 12만 주에 거의 근접하는 11만 9,488주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A회사는 자기주식 취득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당연히 소각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했기 때문에 소각을 하고 이익 잉여금이랑 상기를 해서 모두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년의 절차를 밟았는데 그 이후에 그 원고는 그 아버지죠. A회사의 주식을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데 A회사의 아마 설립자든지 뭐 과거에 주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가가 낮았을 거고 그 취득가와 현재 시가에 따른 차액을 아마 양도소득세 10%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증권거래세에도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고의 아들은 B 주식을 교환을 했기 때문에 B 주식의 취득가와 B 주식의 교환계약 당시의 시가의 차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텐데 아마도 이 사건에서는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그런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증권거래세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고는 과세당국인데요. 이 과세당국은 이것을 보아하니 실질이 이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자기 주식 취득에 따른 대금을 받아간 것은 원고의 아들인데 그렇게 보지 않고 과세당국은 원고가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처분을 하고 그렇다면 원고의 취득가와 원고의 현재 시가에 따른 처분가 사이에는 차익이 있을 테니까 그만큼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원고가 A 회사의 주식을 처분을 하고 그리고 그 대금으로 교환계약의 대상이었던 그 B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거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A 회사 주식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서 심판 청구를 했고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구성한 그 사실관계가 맞다고 조세심판원까지는 판단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까지 살펴봤고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